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암을 막고 치매도 늦춘다는데 그렇게 좋은 걸 평생 먹었는데 왜 우리 아버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까요? 한 70대 여성의 절절한 이야기입니다. 양파, 정말 몸에 좋죠? 건강식품 하면 빠지지 않는 재료고 수많은 방송과 책에서 먹어야 할 10가지 식품에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파는 잘못 먹으면 혈액응고 장애와 심혈관 위험을 부르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이 부작용이 훨씬 더 치명적이죠. 실제로 국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혈액이 멈추지 않는다는 고령자의 내원 이유로 양파 과잉 섭취가 지목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어르신은 몸에 좋다길래 매일 양파즙을 2포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지혈증 약과 양파의 복합작용이 혈소판 응고를 억제해버렸다는 것. 결국 지혈에 어려움을 겪고 응급실까지 오게 된 사례였습니다. 양파는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 말은 국내 30년 경력의 한 한방 전문의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양파는 음식이면서도 반쯤은 약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약처럼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상태에 따라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양파가 몸에 좋으니까 무조건 먹는 분이신가요? 혹은 먹긴 먹는데 방법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쪽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도 되돌릴 수도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지혜를 나누는 노후마당 채널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양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양파를 일상적으로 먹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 신뢰해 왔습니다. 하지만 양파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질환을 가진 사람은 피해야 하는지, 껍질을 벗기고 바로 요리하면 왜 효능이 사라지는지, 양파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은 무엇인지, 양파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황금 조리법은 무엇인지,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어디서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양파의 진짜 작용 원리와 고령자 맞춤 섭취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양파즙 꾸준히 먹는 분, 양파볶음 매일 하시는 부모님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천연의 항암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다양한 긍정적 작용을 하는 식품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왜 병원에서는 양파 많이 드세요라고 먼저 말하지 않을까요? 왜 약국에선 양파 성분을 강조한 건강보조제를 찾기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묵직합니다. 양파는 식품이지만 약처럼 강력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은 사람마다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에 숨겨진 진짜 효능. 양파는 퀘르세틴 QERCETIN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낮추며 세포 노화를 막는 데 탁월하죠. 국내외 연구를 보면 양파의 퀘르세틴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결과, 알츠하이머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논문,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작용이 있다는 실험 결과 등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2020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양파 껍질에 함유된 퀘르세틴이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하고 암세포 자멸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어떤 재료보다도 강력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왜 건강기능식품으로 밀지 않나? 첫 번째 이유는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양파는 너무 흔하고 너무 저렴합니다. 이걸 가공해서 팔더라도 차별성과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건강식품 산업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둘째, 양파는 효능이 강한 대신 부작용 리스크도 있는 식품입니다.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 증가,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속쓰림, 복통 유발, 생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철분 흡수 저하, 어지럼증, 즉 무턱대고 권장하기엔 변수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파 드세요라는 조언 대신 보다 확실하게 조절 가능한 약물 치료를 선호하는 것이죠. 의료계와 제약 산업의 침묵. 더 나아가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파가 일반화되면 심혈관 약물 시장, 콜레스테롤 약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외 제약업계는 수백조 원 규모의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파처럼 자연 유래 성분이 이 시장을 대체하거나 줄일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양파 효능 관련 연구는 대부분 식품 영양학 쪽에서만 다뤄지고 의료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지 않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양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의사가 먼저 권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파가 무의미한 건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법을 알고 올바른 조리법과 조합으로 활용하며 용량과 빈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양파는 마치 민간의학의 도구 같은 식재료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배우면 약처럼 쓸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죠.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양파를 먹을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들, 즉 효능을 잃는 조리와 섭취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양파를 어떻게 드시나요? 보통은 껍질 벗기고 바로 썰어서 볶거나 채 썰어 생채로 무쳐 드시거나 혹은 즙이나 생으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방식들 속에 효능을 반 이상 잃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잘못된 방식이 때론 부작용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오류, 자르자마자 조리하는 습관. 양파는 자르면 알리인아제라는 효소가 작용하며 건강에 좋은 유황 화합물인 알리신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효소가 공기와 접촉할 시간이 부족하면 알리신 생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르자마자 바로 볶거나 삶으면 알리신은 생기기도 전에 사라지는 셈이죠. 해결 방법. 양파를 자른 후 10분 이상 공기 중에 두세요. 그래야 건강 성분이 활성화되고 조리 중에도 일정량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오류, 껍질을 전부 버리는 실수. 양파 껍질, 특히 갈색 외피에는 퀘르세틴이 속살보다 최대 40배 이상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껍질은 더러우니까 하고 전부 버리죠. 이건 가장 강력한 약성 성분을 손으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동입니다. 해결 방법. 껍질은 깨끗이 씻어 육수나 차 혹은 양파 껍질물로 활용하세요. 특히 혈압이 높거나 염증이 있는 분께 좋습니다. 단, 농약이 걱정된다면 무농약 또는 유기농 양파를 껍질 활용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오류, 고온 조리. 양파는 열을 가하면 단맛이 올라오고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강불에 볶아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강한 열은 양파 속 퀘르세틴과 알리신을 빠르게 파괴합니다. 특히 180도 이상 고온 조리에서는 그 영양소의 대부분이 날아가거나 변형됩니다. 해결 방법. 볶을 땐 반드시 중불 이하에서 조리. 오래 볶는 것보다 짧고 부드럽게 익히는 것. 가능하면 기름보다 수분, 조리법찜, 데침, 수프 형태이 좋습니다. 네 번째 오류, 양파즙 과잉 섭취. 양파즙은 간편하고 건강보조식품처럼 여겨지다 보니 하루 2포, 3포까지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파즙은 농축 상태이기 때문에 생양파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겐 속쓰림 유발, 항응고제 복용자에겐 출혈 위험, 과다 섭취 시 간의 부담. 해결 방법. 양파즙은 하루 한 포 이내, 식사 후 30분 뒤에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내과 약 복용 중인지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오류, 위험이산 역류 환자의 생양파 섭취. 생양파는 퀘르세틴 보존율이 높지만
속이 민감한 사람들에겐 자극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겐 생양파는 직접적인 통증 유발 식품입니다. 한 65세 어르신은 매일 생양파를 먹었는데 속이 타는 느낌이 계속됐다고 하셨고 위 내시경 결과 위벽에 미세염증이 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 위장에 부담이 없는 조리 양파로 대체. 생양파가 꼭 필요할 경우 식사 중간 또는 후반부에 섭취. 껍질 활용차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5가지 실수는 실제로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자주 듣는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파는 몸에 좋다는 사실만 알고 어떻게 먹느냐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건강은 방향이고 습관은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양파의 효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식품 조합과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파 하나만 잘 먹어도 몸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양파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2배가 될 수도, 반감될 수도, 심지어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음식, 그리고 반대로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는 조합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조합 첫 번째, 들기름. 양파 속 퀘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들기름은 일반 식용유보다 산화가 덜하고 오메가3 계열 지방산이 풍부하며 혈관 청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천 팁: 양파를 볶을 땐 올리브유보다 들기름을 소량 사용해 보세요. 특히 볶음밥, 나물 무침에 채 썬 양파와 들기름 조합이 좋습니다. 최고의 조합 두 번째, 고기. 고기와 양파의 조합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시너지입니다. 고기 단백질은 체내 산화를 유발하기 쉬운데 양파 속 황화합물과 항산화제 성분이 이를 중화시켜줍니다. 또한 고기 섭취 후 위에 부담이 생기는데 양파의 소화효소 촉진 작용이 이를 완화해줍니다. 실천 팁: 삼겹살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썰어 참기름장에 곁들여 드세요. 혹은 양파 소스를 곁들인 불고기, 수육도 훌륭한 궁합입니다. 최고의 조합 세 번째, 비타민C 식품. 양파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지만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그 흡수를 보완해 줍니다. 비타민C는 또 다른 항산화 역할을 하며 양파의 매운맛과 자극도 중화해 줍니다. 실천 팁: 양파 샐러드에 귤, 파프리카, 키위 등을 함께 넣기. 양파 볶음과 브로콜리, 양파 장아찌와 오렌지 조각을 따로 곁들이기. 이제 반대로 양파와 궁합이 절대 맞지 않는 조합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악의 조합 첫 번째, 꿀. 양파 꿀청, 양파즙과 꿀 레시피. 많이들 시도하십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꿀은 체내 인슐린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2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일부 사람에겐 혈당 불안정, 복부 팽만, 소화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양파는 단독 혹은 기름, 단백질과 함께 섭취, 꿀은 공복에 따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최악의 조합 두 번째, 튀김. 양파링, 양파튀김, 돈가스와 함께 나오는 양파칩. 고온에서 튀긴 양파는 항산화 성분이 거의 파괴되고 산화된 기름이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간과 혈관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튀긴 양파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체 방법: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양파 혹은 들기름과 물 볶음으로 대체해 보세요. 최악의 조합 세 번째, 항응고제 계열 약물. 양파는 혈액을 묽게 합니다. 하지만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잇몸에서 피가 잘 나거나 멍이 자주 드는 분이라면 특히 양파즙, 양파차는 피하셔야 합니다. 주의! 약 복용 중인 분은 양파 섭취 빈도와 양을 줄이시고 필요시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중립조합, 마늘. 양파와 마늘 같은 향채소니까 잘 어울릴 것 같죠?
실제로는 비슷한 성분이라 시너지보다 경쟁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양쪽의 유황 성분이 동시에 작용해 속쓰림 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장: 한 끼 식사에 양파 또는 마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양파는 혼자만의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실제로 양파의 효능을 온전히 살리는 황금 레시피 3가지를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파가 좋다는 건 이제 다 아시겠죠? 하지만 막상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건강에 좋은가요? 질문하시면 막막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양파 건강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의외로 맛있으면서 혈관, 뇌 건강, 면역력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레시피 1. 들기름 양파볶음, 혈관을 청소하는 황금 한 접시. 재료: 양파 1개, 들기름 1큰술, 소금 약간, 브로콜리 조금. 조리법: 1. 양파는 채 썰어 10분간 공기 중에 두세요. 2. 중불에 들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넣어 2분에서 3분 가볍게 볶습니다. 3. 양파가 투명해질 때쯤 약간의 소금을 뿌려 마무리합니다. 4. 브로콜리 살짝 데친 걸 곁들이면 항산화 조합 완성. 효능 포인트: 양파의 퀘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 혈관 속 염증 완화, 콜레스테롤 개선,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어르신에게 강력 추천. 실천 팁: 한 끼에 밥 한 숟갈 줄이고 이 양파볶음을 추가해 보세요. 약을 드시는 분도 안심하고 식사로 활용 가능. 레시피 2. 양파 수프, 두뇌와 속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한 그릇. 재료: 양파 2개, 버터 2분의 1큰술, 물 500ml, 소금, 후추, 마늘 한쪽. 조리법: 1. 양파를 슬라이스해서 10분간 공기 노출 후 준비. 2. 냄비에 버터를 녹이고 양파를 약불에 갈색빛 날 때까지 천천히 볶습니다. 15에서 20분 이상 천천히 볶는 것이 핵심. 3. 물을 넣고 끓이며 소금과 후추로 간. 4. 원한다면 마늘 다진 것을 넣어도 좋습니다. 효능 포인트: 오래 볶은 양파의 유황 성분이 부드럽게 추출됨. 속을 편안하게 하고 두뇌의 혈류 흐름을 개선. 수면 전, 공복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추천. 실천 팁: 냉장 보관 후 전자레인지에 데워 마셔도 좋습니다. 커피 줄이고 이 수프 마시는 루틴, 기억력 개선에 도움. 레시피 3. 양파 껍질차, 조용히 혈압을 낮춰주는 자연의 한방차. 재료: 양파 껍질 한 2개 분량, 물 1리터. 조리법: 1.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물 1리터에 넣습니다. 2. 센 불에서 끓이다가 중불로 줄여 15분간 더 끓입니다. 3. 껍질을 건지고 식혀서 보관하며 하루 1~2잔 섭취. 효능 포인트: 껍질에 풍부한 퀘르세틴이 혈압 조절, 항염 효과, 부드럽게 체내 염증을 낮추고 혈액순환 도움. 특히 운동이 어려운 어르신께 추천. 실천 팁: 팝솥에 대량으로 끓여 보온 상태로 하루 유지 가능. 물 대용으로 마시면 자연스럽게 건강 루틴이 됩니다. 이 3가지 레시피는 어르신들이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큰 방식입니다. 특히 양파 껍질차는 한약보다 낫다는 후기가 많고 양파 수프는 입맛이 없는 날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보양식입니다. 레시피는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실천해야 하니까요. 이제 양파를 먹는 것에서 치료하는 식사로 바꿔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처럼 좋은 양파가 때로는 위험해질 수 있는 섭취 주의사항과 금기 대상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양파는 분명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품도 상황과 대상에 따라선 위험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양파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과 금기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항응고제 복용 중인 분.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양파 섭취량을 반드시 제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파 자체에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항응고 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가 겹치면 잇몸 출혈, 멍, 심하면 위장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처법, 생양파, 양파즙, 양파 껍질차 섭취 빈도 줄이기. 복용약과 양파 간의 작용 여부를 의사에게 꼭 확인. 2. 위염, 위산 역류,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양파는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생양파, 양파즙, 진한 양파즙 농축액은 속쓰림, 트림, 복통,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가 위염 또는 과민성장 증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파를 속 편한 음식이라 오해하고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법, 생양파 대신 가볍게 익힌 양파나 수프 형태로 섭취. 공복엔 피하고 식사 중간이나 후반부에 드시기. 섭취 후 속이 불편하면 양파 섭취 주기를 늘리세요. 3. 신장질환 환자. 양파는 칼륨이 다소 높은 식품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양파를 다량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처법, 양파는 익혀서 드시되 소량만 사용. 즙 형태, 껍질차는 피하고 의사와 상담 후 섭취 결정. 4. 냉장고 보관 후 재사용. 양파를 자른 후 냉장 보관하면 괜찮을까요? 사실 양파는 잘린 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과 당분으로 인해 세균 증식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특히 양파는 주변 냄새나 물질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냉장고에서 보관하더라도 다른 식품의 세균이나 독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양파는 자른 후 가능한 한즉시 조리. 남은 양파는 밀폐 용기에 담아 1에서 2일 이내 사용.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통째로 냉장 보관 시 일주일 가능. 5. 양파즙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양파즙을 매일 2~3포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양파즙은 생양파보다 훨씬 농축된 상태입니다. 즙 한 포가 생양파 1개 분량일 수도 있고 이게 하루 2포라면 양파 2개를 매일 생으로 먹는 셈이죠. 이건 위장과 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처법, 하루 1포 이하, 식사 후 30분 뒤 섭취.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 여부 확인. 속쓰림, 어지럼, 멍 등과 같은 증상 발생 시 즉시 중단. 6. 양파 껍질차, 고혈압 환자에게는 조심스럽게. 양파 껍질차는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 양파 껍질차를 꾸준히 마실 경우 혈압이 너무 떨어져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처법, 고혈압약 복용 중이라면 양파 껍질차는 격일로 섭취. 체온, 혈압 변화에 민감하다면 의사와 상의 후 섭취 결정. 7. 너무 매운 양파는 피하세요. 양파의 매운맛은 유황화 합물의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운맛이 강한 양파는 자극이 훨씬 세기 때문에 노인, 어린이, 위장 약한 분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대처법, 단맛이 강한 적양파, 신선한 국내산 봄양파 품종을 선택. 찬물에 살짝 담갔다가 조리하면 매운맛이 중화됩니다. 양파는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몸에 부담이 되는 날카로운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음식보다 몸 상태에 따라 먹는 방법과 양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 이제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양파가 당신의 약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실천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 사실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양파를 무조건 좋다는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요. 껍질을 활용하고 잘라서 10분 이상 공기 중에 두고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고 튀기지 않고 볶거나 찌고 내 몸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하고 약과 함께 섭취할 땐 반드시 주의하고 이런 작은 차이들이
누군가에겐 약이 되고 누군가에겐 독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30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 30년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식사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양파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값비싼 건강식품보다 매일 식탁 위에 양파 한 조각이 당신의 혈관을, 면역을, 뇌를, 위장을 차곡차곡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양파를 그냥 먹는 것에서 생각하고 먹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노후마당 채널과 함께 양파의 진짜 효능과 그 부작용, 실천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 지인, 어르신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나는 이렇게 먹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드시고 건강 좋아졌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식탁에서 건강을 지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와 건강 정보를 진심을 담아 전해 드리겠습니다.